이 영상은 이제 그 보이저 1호가 그 한 달간 목성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한 장씩 촬영한 이 목성의 모습입니다. 이제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본 영상이기도 하죠. 그래서 이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목성의 그 대기는 이렇게 앞에 칼라 사진으로 보여줬던 것과 다르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처럼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대기를 이루고 있는 이 기체에 이 어떤 데는 또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좀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기체의 이제 움직임은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질서정연해 보이긴 하지만 물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불안정한 이 상태인 불안정한 상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치 이거는 우리가 그 연기가 가만히 그 공기 중에 올라올 때 손을 갖고 이렇게 한번 휘저으면 그 연기의 모양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과 비슷한 이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목성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전 속도가 9시간 정도밖에 되질 않죠. 그래서 굉장히 빨리 돌고 있고 그리고 회전도 굉장히 우리 지구보다 멀기 때문에 이 긴 주기를 갖고 움직이고 있고 이런 공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전 주기와도 이 유체의 보여지는 흐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인자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그림은 잘 알고 있는 목성입니다. 목성. 목성을 나타내고 목성을 나타냅니다. 이 목성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진처럼 가스 행성으로서 수소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수소 가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이제 뭐 헬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더스트 먼지 헬륨 그다음에 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대기는 대기의 구성 가스는 이렇게 그래서 목성은 수소 행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. 그래서 이런 대기의 이 가스는 이제 그 자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공전과 같은 이 중에도 굉장히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 움직임에 있는 상태들을 이렇게 촬영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.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비록 영상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이거는 바로 굉장히 불안정한 즉 그 기체 가스의 이제 이 결합력이 약한 결합력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무질서하게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질서정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목성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한 이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 그림을 한번 띄워봤습니다. 네, 여기 보이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유체 중에 이제 기체에 관계된 얘기가 되겠고요. 자, 기체, 즉 이제 가스에 관계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것으로서 유체로서 우리가 이제 성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성운은 이 가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형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.
그리고 이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, 바로, 게스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, 이제, 빛의 산란이 산란이 서로 크기에 따라서 이 빛이 산란되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틀린 정도 때문에 이 색깔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 성우는 헬렉스 네뷸라라고 이렇게 해서 HLIX 네뷸라라고 하는 이 성운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신의 눈동자, 마치 눈동자처럼 이제 생겨서 이렇게 명명이 지어진 것 같은데, 아무튼 이제 신의 눈동자라고 하는 이제 우주 공간에 이 은하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신의 눈동자라고 하는 성운을 이렇게 허블 망원경으로 이렇게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것은 최근에 촬영한 것이고 이거는 현재 31km/s 그러니까 1초에 31km 정도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촬영 당시에 이 정도 모양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또 다른 모양의 모양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겠죠. 초당 31km 정도 가스가 어떤 폭발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폭발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 기체는 그 자유 공간인 이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 나갈 테니까 그 속도가 이 정도가 되니까 이 기체 모양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 유체 중에 두 번째인 경우가 바로 이제 기체가 되겠죠. 그래서 이 기체는 게스라고 하는 페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게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자들이 서로 결합되지 못해서 고체와 다르게 모양과 크기를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그 기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유체로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기체도 마찬가지로 유체로 취급을 한다. 유체로 취급을 하게 된다.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림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기체는 결합력이 매우 약해서 결합력이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 외부의 작은 영향에서도 이렇게 이 형태가 모양이나 이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이 액체와 기체인 상을 유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고체와 마찬가지로 역학적으로 같은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마치 유체가 이 모양이라든지 크기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한 이 법칙이라든지 규칙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서론, 목차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F는 중력장에서 작용하는 이 힘에서처럼 이거는 이제 고체인 경우에 그렇게 고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이렇게 정의된다면 바로
유체에 작용하는 자, 힘이 바로 자, 파스칼. 자, 파스칼의 자, 원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법칙을 따르게 될 것이고, 이 파스칼의 원리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 다시 수식을 이용해서 수학을 이용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파스칼은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이 압력과 관계된 개념을 그 정립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력학에서 다루었었던 이 압력과 힘과 이제 압력과의 관계식은 기억을 해보면 F는 다시 이게 아니라 P는 F A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압력에 대한 정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타내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힘하고 이 단면적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압력 자체도 바로 힘이다. 즉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힘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, 자 그렇기 때문에 유체도 마찬가지로 정력학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법칙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해서 역으로 설명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것은 바로 여기서 설명했는 것처럼 흐르는 성질 때문에 유체는 고체에서 나타나지 않는 몇 가지의 성질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본 강좌에서는 이제 유체의 그 여러 물성들 중에서 압력과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액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력 그리고 그다음에 표면 장력에 관계된 그 내용들만 우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액체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물방울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물방울에 관계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물방울이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유체 중에 그 액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, 이 그림은 이 액체 특성이라고 하는 이제 표면 장력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표면 장력, 이렇게 surface tens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, surface 텐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이 물체라든지 또는 어떤 물방울이라든지 액체 이 수면 위로 이 표면 위로 떨어지게 되면 이 떨어진 물체로부터 받게 되는 이 유체가 이게 유체인 액체가 받게 되는 전달받은 외부로부터 떨어진 힘만큼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액체 표면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. 자, 그리고 각 구성 분자는 비교적 이제 유연하게 이 윗부분인 경우에는 비교적 원 형태를 이루고 이 기둥 부분은 비교적 부드러운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, 또 이 유체 표면에도 또 다른 이 형태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비교적 이제 결합력이 이제 약해서 최대한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액체는 존재한다라고 아까 서두에서 얘기를 했고요. 네, 그 안정된 상태가 바로 이제 구형 상태가 되겠습니다. 이 구형 상태가 되는데, 그래서 요 다음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결합력이 약해지면 약해진 만큼 이쪽 부분이 떨어져서 자 이렇게 구형 형태, 그리고 각각의 이 형태도 안정적인 이 구형 상태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, 그리고 그 각각의 구성은 이제 가장 안정된 상태로 되어 있다. 안정된
상태로 이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분명히 요거는 외부에 떠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력의 힘을 받고 이렇게 다시 밑으로 다시 떨어지겠고, 또 떨어짐으로 인해서 또 이 액체의 이 표면이 갖고 있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쉽게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처럼 좀 더 강력한 이 힘이 작용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이 유체 표면은 변형이 되고, 그리고 그림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간에 각각의 최소한의 단위인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 단위 모양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구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유체와 관계된, 특히 유체 중에 액체는 바로 이 가장 안정된 상태가 이 구형인지에 관계된 얘기는 이 뒤에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렸을 때부터 그 비가 오는 장면 중에 비가 약하게 오게 되면 다 이렇게 빗방울은 항상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고 그린 적이 있을 겁니다. 이거 다 바로 이 경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 얘기는 추후에 차차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그 몇 가지 다른 그 우주 안에 있는 그 성운과 관계된 이 영상을 몇 장 올려봤습니다. 우주 안에 있는 이제 성운의 모습인데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체 분자의 그 결합력이 매우 약해서 외부에서 작은 그 힘이라든지 어떤 영향에도 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변형되는 그 유체를 이제 설명하고자 이렇게 이 그림을 띄워봤습니다. 이거는 이제 특히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기체인 그 유체인 것이고요. 이걸 이제 성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현재 살고 있는 이 은하계라고 하는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아주 큰 우주 중에 어떤 이 우리은하라고 하는, 이게 우리은하는 아니지만 자 우리은하라고 하는 이 작은 공기, 이 유체의 공간 안에 크다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아주 큰 거니까 사실은, 그죠? 예. 큰 우주 공간에 아주 작은 성운의 모양을 하고 있는, 즉 유체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우리은하 안에 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요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우주 안에서 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 요 지구는 굉장히 작은 이 구성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유체에 관계된, 그 성질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었죠. 그래서 특히 유체 중에 기체에 달아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모양이든지 여러 이 성운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, 이 다양한 이 변화들은 특히 이 물리학적으로, 자, 물리학적 용어인 물리량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이 자유도라고 합니다. 자유도. 자, 이거는 이제 그 용어적인 데서부터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얼마만큼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느냐를 이제 얘기를 하는 이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고체인 경우라든지 움직이는 것, 또는 액체가 이제 움직이는 것과 관계된 물리량, 물리 현상들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또 다른 물리량을 사용을 한 것처럼, 이 기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 자유도, 얼마만큼 자유롭게 이 분자들 사이에
분자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때는 그 자유도라고 하는 물리량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 기회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모든 기체 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정력학에서처럼 서로 그 비교를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체와 또 기체를 비교 또는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로서 물리량들이 필요하겠다. 이 물리량에다가 또다시 화학량들이 필요할 것이고, 이 관의 관계를 이제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유체에 대한 역학을 다루는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입니다.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그 구성 원자든지 분자든지 간의 어떤 직경이라든지, 그렇죠? 직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, 아까 우리 물 분자가 어떤 모양으로 수소가 산소를 주위로 해서 104도 정도 떨어져 있다.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서로 비교해보면,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고,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 기체 분자는 이 수소 분자는 이렇게 생겼고, 이런 걸 서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제 그 인체 내부 또는 이제 외부에서 그 유체와 관계된 얘기들 중에서는 이제 기체와 관련된 경우는 이제 이 비교적 적다. 자, 다시 말해서 자, 인체 인체 내부에서 이 유체로서는 유체의 운동은 이제 기체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 액체인 경우가 주가 될 테니까,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유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체 물리학 강의에서의 유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액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표현을 해보면 액체에서의 이 운동 방정식과 그리고 기체에서의 운동 방정식, 그리고 우리가 정력학 할 때 배웠었던 그 중력장 안에서의 그 강체인 경우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다 틀린 것처럼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, 근데 인체 내부에서의 물리량 그 유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액체를 갖고 얘기를 하고 그 액체에 대해서만 그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이제 유체에서의 힘과 그 압력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액체와 관계된 얘기를 우리는 이제 주로 설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.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인체 물리학 과목인데, 인체 물리학에서는 주로 이제 인체와 관련된 이 유체들 중에는 이제 기체와 액체가 있지만, 대부분인 경우는 이제 액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액체를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다루는 액체는 유체는 이제 액체에 대한 내용이고, 먼저 이 유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관련된 얘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힘이 또 에너지를 발생을 할 것이고, 발생을 시킬 것이고, 요것과는 그 힘이 그 발생된 에너지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그 효율을 갖느냐, 이 효율과 관계된 거는 흔히 와트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 양이 되겠습니다. 마치 전구에도 와트가 써 있는 것처럼,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에 와트라고 써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하는 힘 또는 유체가 인체 내부에 있는 유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최종 어느 정도의 그 와트를 갖고 있느냐에 관계된 얘기를 이제 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림을 참고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.
그래서 이제 일정한 면적에 보는 것처럼 균일한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힘이 가해지고 있다. 힘이 가해진다고 그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정지 상태인 그 유체에서의 그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다입니다.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. 즉 힘을 이쪽으로 가해준다고 해서 힘이 반드시 이쪽에만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요 기체, 요 전체 이 형태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이 유체가 받는 힘은 모두 어느 위치에서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 할지라도 이 내부에 있는 유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이든지 모든 방향, 이 화면 앞 방향이든지 간에 모두 가해진 힘이 똑같이 전달이 된다. 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정지 상태에 있는 유체에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그 가한 힘은 항상 그 면에 수직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요 방향도 화살표로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하겠지만 요 가해진 힘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만약에 용기에 담겨 있는 이 유체는 물론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유체의 형태도 바뀌게 되겠습니다. 용기 중에 접하고 있는 모든 면에 대해서 힘을 다 작용을 한다. 자, 이쪽 부분인지 심지어 이 화면으로 나오는 그 힘도 똑같이 외부에서 가해주는 그 힘이 똑같이 작용을 할 것이고, 또 참고로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동일한 힘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. 자, 동일한 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사실로서 한 곳에서 가해진 힘이라 할지라도 모든 유체가 받는 힘은 똑같다. 자, 이런 얘기 때문에 마치 우리 강체를 얘기를 할 때처럼 똑같이 그 역학적인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학적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형태가 틀리고 물렁물렁하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 역학적인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유체라고 하는 것은 잠긴 어떤 물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. 즉 유체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, 만약에 이 내부의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다시 해보면